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집에서 가족이 점심을 먹고 태양이 빛나고 웃음이 퍼지고 불 위에서는 참을 수 없는 바비큐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완벽한 날, 서로 거의 알지 못하는 두 가족이 화합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고도 없이 찾아온 폭풍처럼 모든 것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방아쇠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냉정함과 함께 던져진 잔혹한 선고였다. 이것이 애너가 농장에서의 시간의 시작을 상상한 방식입니다. 부모님, 단순하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 마침내 남편의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합된 여행,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 가족의 비밀로 맛을 낸 유명한 바베큐를 자랑하는 아버지의 자부심.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특권의 방패처럼 남편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지닌 안나의 시어머니 라리사 게르마노브나가 나타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버릇없는 10대처럼 행동하는 성인 여성인 35세 딸 카리나를 데려왔고 세상이 그녀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애너와 비털리는 5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승인을 얻으려는 5년의 시도가 실패했고 마치 그녀의 부모가 모든 것을 땀과 정직으로 지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덜 가치 없게 만드는 것처럼 그녀의 비천한 출신에 대해 들었던 5년의 시간. 레리커에게 애너는 긴장의 순간에도 반복하는데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딸인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항상 중립적인 비탈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머니가 증류하고 있는 독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 세르지오 드미트리에비치, 서지오 더미니에비치는 말이 적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인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시골집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릴을 맡은 사람은 차분한 태도와 바비큐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너의 부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랑스러운 견습생처럼 비트와 함께 곧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 사이 안나와 그녀의 어머니 갈리나 미하일로브나는 집에서 만든 샐러드와 세심하게 준비한 간식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때 고급스러운 검정색 SUV가 문으로 들어섰다. 라리사는 숲속의 바비큐 파티가 아닌 마치 칵테일 파티에 가는 것처럼 흠잡을 데 없는 흰색 정장을 입고 도도한 자세로 내려왔다. 카리나는 가느다란 발뒤꿈치를 신고 땅바닥을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비탈렌카, 시어머니는 마치 그곳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팔을 벌리며 외쳤다. 우리는 당신에게 작은 놀라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띄게 불편한 비탈리는 두 사람을 껴안았고 안나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한테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안나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뭐, 라리사는 눈에도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가 내 집이지? 아니면 이곳을 내게 물려준 사람이 내 할아버지라는 걸 잊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증서는 비탈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애너와 그녀의 남편은 그 공간을 개조하는데 시간과 돈, 애정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레리커는 마치 자신이 그곳의 여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시원하게 손을 흔들며 안나의 부모에게 인사하고 갈리나의 요리에 대해 그건 시골 음식 같다고 비난했고 마치 자신의 미각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가방에서 매우 비싼 전체 요리 몇 개를 꺼내 고급 부티크에서 구입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분노를 삼켰고 비탈리는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맞서지 말고 편을 선택하지 말고 미소를 지으며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세어지오가 바비큐가 준비되었습니다. 누가 먹어보겠습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레리커가 코를 찡그렸을 때 그는 은밀한 손길로 절인 그의 특산품인 육즙이 풍부한 돼지갈비 조각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돼지고기야. 그는 그것이 개인적인 모욕인 것처럼 물었다. 물론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이죠.
세어지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레리커는 혐오스러운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카리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이어트 중이에요. 애너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커리너는 아침 식사로 베이컨을 먹었고 레리커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구운 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양념한 닭가슴살이 담긴 용기를 꺼냈습니다. 비탈렌카, 자기야, 우리를 위해 이걸 만들어줄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리고 비탈리는 순종적인 군인처럼 용기를 들고 그릴로 갔습니다. 안나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채고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그는 가장 좋은 조각이 담긴 꼬치를 들고 카리나에게 다가갔다. 해봐, 얘야.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장담해.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리사는 갑작스러운 몸짓으로 그의 손에서 꼬챙이를 빼앗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시지를 튀길 수 있습니다. 진짜 고기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날카로웠다. 갈리나는 창백해졌습니다. 안나는 굴욕과 분노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비큐 옆에 서 있던 비탈리는 그 장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제서야 세어지오는 천천히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그의 눈은 이제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그는 레리커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을 바라보았고 마지막으로 애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침착하게 그거 알아요? 내 생각엔 다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안나는 항의하려 했으나 안나는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세어지오는 걸리너를 돌아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치킨, 가자. 그런데 바비큐는 어쩌고? 우리 친구들은 어쩌고? 그녀는 혼란스러워서 말을 더듬었다. 지금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말을 아끼지 않는 목소리로 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불쌍한 것입니까? 비탈리는 마치 현장에 갇힌 소년처럼 머뭇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건 그냥 그 사람 방식이에요. 세어지오는 그 대답이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안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꼬마야, 우리랑 같이 갈래? 아니면 남을래? 그 순간 안나는 그것이 단지 떠나라는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테스트였습니다. 5년 동안 경멸적인 표정을 지으며 비탈리가 그녀를 변호해주기를 5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눈도 깜박이지 않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안해요, 비탈리. 하지만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어요. 어머니 없이 얘기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전화하세요. 레리커의 분개한 항의를 무시하고 세어지오는 아내와 딸이 물건을 모으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는 바비큐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남은 꼬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가방에 넣었다. 내가 가져갈게요. 그는 남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치킨 맛있게 드세요. 애너가 이미 차에 탔을 때 비털리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에, 잠깐만요.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항상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엄마가 그걸 넘으셨어요. 자동차의 엔진이 시동을 걸고 마침내 피해 규모를 깨달은 누군가의 표정으로 비탈리를 홀로 남겨둔 채 출발했다. 나중에 그들은 부모님 집 부엌에서
그 바비큐를 다 먹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맛있었습니다. 아마도 애너가 맛본 것 중 최고였을 것입니다. 흘러내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물고 또 물고 넘어가는 사이에 그녀는 아빠, 고마워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를 껴안고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아서. 나를 거기서 꺼내줘서. 서게이 드마일리벅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은 촉촉했습니다. 딸아, 이 생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 남자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가 남자인지가 중요해. 단순한 진실이지만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애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탈리였습니다.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과로 떨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다차를 떠나 우리 둘만을 위한 집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안나는 손가락을 꽉 쥐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5년이에요, 비탈리. 5년 동안 당신은 엄마가 나를 모욕하고 내 부모님을 짓밟은 동안 웃었습니다. 그것은 다차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이혼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레리커 저메노브너는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서게이 드마일리벅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버텔리는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은 어떤 유산보다 더 큰 무게였습니다. 1년 후 애너는 아어템을 만났습니다. 건축가,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면서 굳어진 손, 여유로운 미소, 굽지 않은 척추. 무엇이 당신을 가장 매료시켰나요? 그는 단지 그녀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변호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친척을 처음 방문했을 때 서게이 드마일리벅는 전설적인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두 사람이 현관에 혼자 있는 동안 아어템은 미래의 장인의 눈을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바비큐는 당신의 딸이 나에게 말한 것만큼 맛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애너나 당신을 정당한 것보다 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게이 드마일리벅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녀에게 합당한 사람을 찾으면 부모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는 마치 조약을 맺는 듯 아어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흰 꽃과 웃음 속에서 서게이 드마일리벅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건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과 행복이라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 가족입니다. 1년 후 아어템의 할머니 이름을 딴 밸런티너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알루미늄 호일에 쌓인 바비큐 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차에서 보낸 그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정한 그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버텔리는 계속해서 어머니 및 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안나는 가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깨를 구부리고 얼굴에 몇 년 만의 피로가 묻어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 번은 후회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저었다. 비탈리아, 바비큐를 해주신 내 어머니께도 감사드린다. 그분은 나에게 몇 가지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예를 들어 자기 애와 아버지의 사랑 말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5년 후, 애너, 아어템, 밸런티너는 부모님 땅 옆에 시골집을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게이 드마일리벅과 그릴에 불을 붙였을 때 모두는 그것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불의 시험을 견디고 더욱 강해진 무언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라리카 게르마노브나가 아직도 지인들에게 그녀의 며느리가 바비큐 때문에 그녀를 버렸는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과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싸워줄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드미트리예비치 서게이 드마일리벅는 조용한 태도와 항상 열정적인 태도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